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핏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한층 방송인에 가까워졌어요. 먹방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사자 13회로 또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동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을 좋아하는 프로듀서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타사자 13회로 돌아왔고요. 저희 스타사자 앞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변호사님, 세무사님 그리고 변리사님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이제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안내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스타사자는 저희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와 영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등 애플 팟캐스트까지 해서 모두 청취할 수 있고요. 모두 똑같은 방송 동시에 송출되는 거니까 이제 본인께서 아주 편하신 채널로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매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같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얼굴로 보면 조금 더 웃깁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창에서 이제 스타사자 검색하시면은 저희 거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스타사자 각 사자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어떤 방송 관련 문의, 뭐 제작 업무 협의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lowfit@naver.com입니다. 이메일 주소 lawfit@naver.com 이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네. 웬만 하지 말고. 광고 못 봤어. 네. 자, 여러분들 매번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좀 한번 여쭤보고 그래도 오랜만에 뵀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준비해 오셨나 보다. 준비는 아닌데 요즘 일이 많아서 네. 요즘에는 좀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이제 지금 현재 날짜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사를 합니다. 이사. 네, 법률사무소 이전을 하고 또 다른 설립 예정인 법인도 같이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이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끝입니다. 이제 다른 이사를 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조금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나요? 리뉴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명함도 다시 만들고 또 법률사무소 명칭도 이제 저희 지금은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인데 JH 법률사무소. 그래서 JH. 네, 제 이니셜이기도 하면서 또 속뜻은 점프 하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높게 뛸 수 있게.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이름 아닙니다. 네, 좀 누구 높게. 생각이죠? 가만히 있어.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파이어. 조금 끼워 맞춘 느낌도 있는데. 어법은 맞는다. 나만 느낀 거 아니에요? 파이어. 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그냥. 아니 왜냐면은 좀 저희는 제가 좀 기업 법률 자문 쪽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의미를 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좀 그냥 한번 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또 명함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좀 이제 이번에 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모든 게 다 오픈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신 없어지겠네요, 막. 입술이 지금 터졌잖아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이 2월 초순에 올라갈 예정이어가지고 그때쯤에 아마 이사도 끝나시고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변리사님은? 네, 저는 이사를 끝냈고요. 여기도 이사를. 맞다. 이사철이죠, 이사철이야. 저희는 성수동으로 이제 이사를 끝냈고. 성수동요? 네네.
그리고 뭐 책 쓰는 것도 원고 끝냈고. 원고 끝나셨어요? 네네. 이제 그럼 출판만 하면 되나 그러면? 뭐 수정 사항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인 뭐 대략 한 건 한 거. 시원하시겠네요. 큰일. 요즘에 네. 조금 시원해졌어요. 엄청 부담. 부담이 좀 없어져가지고. 처음 써보신 거죠 원고 이렇게 네, 책으로. 블로그 같은 건 써봤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계속 예, 예. 다시 뭐 이제 틀린 거 없나 좀 확인하고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었어요. 성수동 이사 완료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은 보세 창고로 유명한데. 성수동이 저 관세 쪽에서는 예. 저 성수동 진짜 사랑해요. 갑자기 왜? 갑자기 원래 성수동 사람도 아니면서 제가 성수동에서 출마하시나요 이번에? 아니 참고로 집은 경기도입니다. 선거 집 언제지? 성수동 아니에요. 집은 경기도. 아니 제가 여기 그 다른 법인 그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하는 그 쪽으로 하는 법인 하면서 성수동에서 했었어요. 이제 여기가 성수동이 어떤 사회적 기업의 메카이기도 하면서 그래요? 네. 여기 헤이그라운드라고 아세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게 네. 성수동에 이제 그 두 군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약간 레트로 느낌의 미국의 브루클린 느낌의 브루클린. 막 오래된 공장을 재사용해서 맞아 거기 좀 핫하죠 되게 그래서 네, 맛집도 많고 그렇기도 하면서 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게 왜 나와? 아니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많은 지지와 네. 투표 부탁드려요. 서울숲도 있고 근처에 교통도 좋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서울숲 덕분에 그 동네는 주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숲을 가기 위해서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하는 날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사하셨어요? 이사는 1년 반 전에 했고요. 이사가 트렌드인 것 같아가지고 네. 트렌드가 좀 떨어지시는구나. 저는 요즘 여전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부가세 신고 기간인가 보네요. 네. 부가세 신고와 이제 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문의, 곧 있을 사업자 현황 신고. 네, 그냥 1년 중에 연초가 제일 바쁘신가요, 그러면? 거의 1분기? 예, 1분기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근데 2분기도 또 소득세 신고가 있으니까 만만치 않네요. 계속 바쁘시군요. 맨날 바쁜 것 같아. 네, 한 8월까지는 계속 바쁜 것 같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시겠네. 그리고 모으네 아주 장난 아니구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쭉 해야 되고 변리사님은 한 방에 빵빵. 빵빵. 저는 가늘고 길게 360일 놀다가 한 5일 빵 하지. 빵. 그러면 제가 한 3달 일한 거 그냥 빵. 참고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소득내기 1이 빵 하지. 그렇지. 연봉 1위 빵.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저도 이사를 합니다. 그렇지. 매년 좀 이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집 이사를 3월에 예정하고 있어서 잘 해결됐나 보네요. 해결 중입니다. 해결 중이고. 중이에요? 네네네. 이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은행 좀 얄밉고. 그래서 이제 방송 나가고 한 3월 초순경에는 아마 새로운 집에서 또 좋겠다. 새로운 집.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잡담 겸 오프닝을 마치고 본 방송을 했다. 네 그렇죠. 네 좀 길게 했네요. 자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차 13회는 우리 진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비스 이용 약관입니다. 서비스 런칭 전에 준비해야 할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부제로 오늘은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관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고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웬만하면 다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온라인 서비스 시작하실 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계약 거래보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약관은 반드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일 때는 약관이라는 게 거의 존재할 이유가 없나요? 오프라인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관이라는 약관. 약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는 그런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약관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한번 같이 알아보게 될까요? 그러면? 네. 근데 약관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계약입니다. 계약. 네. 근데 보통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네. 사인, 서로 사인하고 이러는 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명서 같은 느낌. 설명서 네네네. 그렇죠. 오히려 매뉴얼 설명서. 근데 약관을 받게 되면 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이 구속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날인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그 교섭 과정, 이제 양보하고 서로 얘기해서 맞게끔 맞추는 과정이 조율하고, 있는데 네. 약관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보험사에 이 조항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 좀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주나요? 아니요, 그래. 전혀 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약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규제법이 따로 있군요. 네, 그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약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게 좀 기준이 엄격합니다. 작성하는 기준.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아예 그냥 사업자는 책임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다 면책되고. 네, 다 면책.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저한테 의뢰를 예전에 이제 약관을 잘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시기에는 제가 책임을 하나도 안 지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진짜 진이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는 어렵다. 예, 왜냐면은 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런 그러니까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진다고 규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불공정한 조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당사자들 간에 효력이 없어요. 신기하네. 약관은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규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이래야 된다라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잖아요. 부동산 이야기든 뭐 어떤 네. 사인 간의 계약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 같은 거, 뭐 이게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래들은 사실 안 되잖아요. 반사회적인. 예, 그런 반사회 질서적인 그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법에 그런 건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네. 그렇죠. 계약도 어쨌든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약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엄격하죠. 엄격하게. 네. 마약으로 계약 쓰면 되게 이상하네. 마약 마약 몇 그램 자체가 주문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게 규제가 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다운 받아서 이제 약관 체크 동의 여부 할 때도, 그러니까 거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싫으면 그냥 서비스 받지 마라. 약간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거 체크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다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약관은 계약이긴 하지만 계약과의 좀 다른 점들을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다른 점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순서랑 좀 달라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네네네. 이 약관이 제가 좀 이제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뭐 하나 얘기하면 질문이 많을 것이다. 왜냐면 얘기할 게 많기도 하고 익숙한 거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약관은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S라고 해서 커스터머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환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 개정을 했을 때 그 개정을 이제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관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약관을 내용을 모르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매뉴얼이 맞기도 많네요. 행동 매뉴얼 같은 거가 되겠네요. 기업한테. 네. 그러니까 고객과 약속이면서 내가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기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CS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주먹구구식의 CS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CS로 고객한테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일반 계약과는 다른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약관은 왜 작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 고객들하고 일일이 만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개별 고객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래 내용을 미리 정해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관이고요. 그래서 약관은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객과의 계약을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네요. 네네. 계약이다라는 걸. 왜냐하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건 계약 아니죠? 뭐. 네, 근데 계약의 일종이에요. 이거 계약의 일종이다. 그렇죠. 네. 사업자는 또 자신의 온라인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거래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관의 작성이 필요한 거죠. 1대 다 계약인 거군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다수의 고객 간에. 네, 맞아요. 그럼 특히나 뭐 오프라인에도 물론 존재하긴 하겠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약관은 선택사항이 아니겠네요. 무조건 필수죠. 네. 어쨌든 뭔가 회원가입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라면 특히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어떤 사업자의 면책 조항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면책 조항인데 광범위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 약관을 작성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게 그쵸. 일반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임을 제한하고 면제되는 그 사항이 과연 내가 관여를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만약에 고객 간의 어떤 서로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분쟁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일이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면 사실 그런 영역은 당연히 면제받아야겠죠. 그렇죠. 좀 너무 가혹하게 되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이슈가 이 사업자가 정말 관여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어떤 시스템이 그 어떤 뭐 관리 부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래가 좀 틀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역까지도 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규정은 사실은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뭔가 약관을 변경해야겠네요.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면은 약관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변경을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을 하면서 네.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부주의나 시스템 관리라든지 직원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입장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기본적인 개념,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면책 조항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약관의 그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다는 얘기는 사업자의 책임을 그만큼 많이 면제하거나 제한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 플랫폼을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좀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배달의 민족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 리뷰 같은 거 쓰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배달해 먹은 그 음식점의 리뷰, 음식 리뷰. 네네네. 근데 너무 맛이 없다. 네. 여기서 시키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리뷰를 올려서 네. 그 리뷰를 올리신 분한테 뭐 이렇게 답장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뭐 그런 거를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예. 네네네.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제 사실 배민이 여기를 어떻게 이런 경우까지도 사실은 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발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충분히 그쵸. 사업자는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하고 고객하고의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모르면
어떻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컴플레인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관을 좀 면책을 좀 광범위하게 적어 놓으면 그 약관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단 다 광범위하게 적어 놓고 인정 안 해주면 그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또. 약간 꿀팁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꿀팁.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면책 받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면책 조항을 적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정도의 알려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범위하다는 거는 문구 자체나 문장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리사님이 해석한 부분과 제가 해석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이견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견이 발생하는 건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이 유리하게 해석할 거고 사업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기재하면 오히려 논란의 어떤 해석의 여지만 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보통 이제 플랫폼에서 약관이라 한다면 플랫폼의 성격상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우버처럼 이거 뭐 차량을 제공해서 운전하는 사람과 어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도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게 일단 생각나고 그건 좀 광범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떤 운전자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범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조회해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버 측에서 플랫폼 제공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모든 그러니까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공급자가 뭐 이러한 걸 했을 때 수요자가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냥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면책을 해놓는 게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겐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적는 게 뭐냐면 사업자에 있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시켜준다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그렇게는 해석이 뭐 100%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우버 같은 경우에 그 운전자가 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벌어졌을 때 그럼 회사의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컴플레인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 아예 면책된다 그게 아니라 이 뭐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우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버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의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또 사전에 그 운전을 하기 이전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야죠. 그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교육 일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 관리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그때는 정말 면책을 그렇죠. 단단히 네. 주장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까 면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걸 이제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느낌이 바로 오는 게 네. 그런 어떤 플랫폼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뭐 배송 같은 거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배송원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일반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교육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송하고 싶은 배송 라이더가 되고 싶으면 뭐 언제 나와서 교육을 받으셔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언뜻 들었던 게 뭐 굳이 교육까지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날라주면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뻔할 텐데 뭐 굳이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약간 이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스타트업들 강의를 가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개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개업.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면서 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수보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A와 B를 세워 놓고 본인이 중개하는 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중고거래 중개 네, 플랫폼 많이 늘어났죠. 네. 엄청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건 사실 어렵죠. 어렵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하고 B가 거래하는데 우리는 그냥 장만 열어줬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근데 왜 돈을 왜 받는 거예요? 장만 열어주면서 그렇게 많이 수수료 많이 떼잖아요.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네 하세요. 근데 어디서 그 무슨 번가나 이제 오픈마켓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물건 살 때 보면 뭐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연결만 해줄 뿐 뭐 우리에게는 판매 책임 없다. 그거를 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자 어떤 상품을 올리거나 했을 때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그런 약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판매하는 사람한테 알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네이버가 다 관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읽어보고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걸 쭉 보고 결정하는 거는 소비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진다거나 또 전혀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안 진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그 문제, 그 중개한 그 거래에서 회사의 잘못이 개입됐다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회사도. 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네요. 그냥 회사들. 어쨌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눈에 잘 띄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근데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번가라든지 이버라든지 이런 그죠? 조금 전에 네이버로가 계속 말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컴플레인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맞아. 플랫폼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쵸. 직접 거래를 거기를 보고 접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난 하나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라면 아까 표현하셨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한테 있을 거잖아요. 네. 보통은 저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지만이 나의 클레임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원세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걸 누구한테 항의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것이 중개 플랫폼의 잘못이구나 아니다를 약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클레임의 방향이 좀 정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네요. 이렇게 약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약관에는 좀 뭔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약간 정형화돼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혹시 약관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구성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이제 회원 가입이나 뭐 탈퇴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약관을 왜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정의들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약관의 존재 이유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존재 이유. 노래가 생각나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노래 삽입은 안 됩니다. 안 되겠네. 아쉽네요. 네. 한잔 하고 이렇게 흐름을 끊어. 아니 닉네임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존재의 이유를 얘기해 노래가 생각나서 한번 들어보는 건데 왜 어때요? 세무사님의 존재 이유가 이거거든요. 닉네임부터가 딴지. 네. 네.
해보세요. 네. 네. 용어의 정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회원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탈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탈퇴를 이렇게 잘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왔는데 나가지 못하게 못 막는다. 찾아. 예, 이거는 그렇죠. 좀 예전에는 이런 게 맞아. 되게 심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나오고 또 회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계약을 왜 체결하고 A하고 B라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 A하고 B는 어떤 거래를 하는지 이 거래에서 A가 부담하는 의무와 B가 부담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약관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대금 같은 거 이제 뭐 상품을 사면 물건 값을 지급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결제 관련된 내용들 결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환불이에요. 환불. 오. 네. 환불은 환불만 잘해줘도 고객의 어떤 클레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환불만 잘해줘도 욕을 좀 덜 먹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도 환불 관련 막 이슈 몇 개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환불에 대한 정책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미리 정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은 사실 이제 빈번하게 그 서비스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 뭐 발생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환불에 대한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따로 빼가지고 약관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환불에 관한 약관만 따로 해가지고. 네, 환불에 대한 어떤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또 사업자가 이제 볼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좀 더 식별이 더 용이하게끔. 그렇죠. 네. 네네. 이게 깨알 만큼 적어놓고 예 이거를 뭐 계약에 사실은 약관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옛날에 그런 행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 홈쇼핑, TV 홈쇼핑에서 보험 팔 때 약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진짜 빨리. 맞아. 엄청난 속도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느려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진짜 무슨 뭐 랩을 포인트 한 4 되는 걸로 이렇게 막 적어놓고. 화면 한가득 글씨인데 막 와. 그게 심지어 어떤 그런 대형 방송의 광고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참 어쨌든 그런 환불 관련 네. 기조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걸 취소하는 경우 환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의 철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청약의 철회. 네. 네. 이건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상거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청약의 철회는 7일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 청약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주문된 어떤 그렇죠. 제품.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 7일 이내에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 7일 이내에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 그럼 이거 어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어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약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군요. 네. 네. 뭐 이런 거죠. 뭐 짜장면 저희가 시켰는데 짜장면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은 못 바꾸는 것처럼 네, 항상 간단히. 물어보면 들어갔다고 다 그러던데. 들어갔다. 이미 막 곧 나온다고 네네, 막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반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 이메일, 그다음에 뭐 아이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좀 해요. 약관에서도. 최근에 되게 이슈죠. 네. 네, 국회에서 처리가 되냐 마냐 지금 맞아. 난리가 난 데이터 선법 관련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떼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약관 옆에 게시를 해놓죠. 그렇죠. 포함하기엔 규정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작권에 대한 문제, 뭐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올린 그런 컨텐츠, 또 회사가 게시한 컨텐츠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뭐 이제 탈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막 계속 강조했던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의 책임 제한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이것들을 많이 이제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분쟁이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결정을 하고 뭐 나머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책을 출간하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세부 내용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좀 읽어보세요. 아니 회원 가입 탈퇴에 대해서 또 다른 세부 내용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이런 목록이 목록이? 많잖아요. 예, 아. 나와 있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책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오, 네. 열심히 쓰셨네요. 네. 읽어보라고. 지금 한 15개 정도의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것들이 무조건 포함돼야만 한다인가요, 혹시? 이게 약관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아, 예. 약관 규제법에 규제되는 거 아니고요. 예, 약관 규제법에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넣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은 더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서 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거래를 하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거 쭉 듣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하나하나 한번 이 회원이 어떻게 가입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화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네. 약관을 작성하는 게 이렇게 뭐 서비스가 완성된 후 공개하기 직전 그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언제쯤 다른 네. 분들은 작성을 약관의 작성 시기.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한 70% 80% 정도 BM이 완성됐을 때. 왜냐하면은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약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고 싶어도 사실은 제가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구멍을 다 채우려면은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약관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가져가는 데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걸리냐면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분의 사업 계획서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조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스타트업 분들이 오셔서 계획서를 주고 구조를 짤 때까지의 시간이 더 걸려요.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좀 철두철미하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되게 뭐 있긴 있지만 되게 추상적인 일반적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일부러.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런칭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사실 그 약관을 계속 쓸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비즈니스 모델이 한 70-80% 완성됐을 때 이제 작성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서 어떤 표준 약관 같은 거를 구해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작성을 직접 하시게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랑 똑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정위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표준 약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 같은 곳에서.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구글링을 하시거나 이렇게 쳐보시기만 해도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약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8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요? 네. 10년이면 강산이면 그렇게 왜냐면 그 어떤 카페 뭐뭐 땡땡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시죠. 네,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카페 입사해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입사를 이용한 회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거기서 그냥 제공하는 약관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은 그 회사 이렇게 예를 땡땡 회사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회사를 넣어야 될 거잖아요. 로핏이면 로핏 회사. 그것도 안 쓰고 그냥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니까 혹시 카페 입사 쓰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감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럴 정도로.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예를 구글링을 했을 때 딱 쳤을 때 나오는 그런 약관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약관의 내용들도 이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그걸 좀 참고만 하시고 본인한테 맞게끔 필요 없는 조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구해서 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거의 그대로 쓰시는 케이스 참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이야말로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그쵸? 사업에 맞게. 네. 그냥 한마디 해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커스터마이징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잘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르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약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 약관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확정시키고 이거를 정말 남한테 얘기할 때 남이 이제 거기에 관해서 물어볼 때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보고서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 수익 모델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물어봤을 때 100% 대답을 다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같이 채울 수 있으면 약관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다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약관을 작성한다는 자체가 내 비즈니스를 리뷰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점검을 해보고 허점을 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검토받기 위해서 보통 변호사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구조를 잡고 보통은 중개업체를 하게 되면 A라는 것과 B라는 고객과 이제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본인이 중개업자고 그 주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사와 A라는 주체, 회사와 B라는 주체 간에 어떤 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거래를 이제 사실은 약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이 총 2개인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잡고 나와 이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가 몇 명이고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서 약관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약간 왜 그러죠? 오늘 약간 흥분 상태에서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좀 업돼가지고 그 이유가 있죠.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이어서 그런가?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배고파서. 배고파. 차에 초콜릿을 놓고 왔어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은 말하지 거. 마. 있어 지금. 저도 편의점에 잔뜩 놓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 스타사자 13회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우리 각자 소감 한번 좀 들어보고 좀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관은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약관을 해야 거기 앱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관을 좀 부끄럽지만 그냥 복붙을 하거나 이제 약간 표준 거를 약간 그대로 쓴다던가 좀 이랬었는데 사실 그 창업자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걸 다 만드느라고 돈이 별로 안 남았었고 시작 단계에서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린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면서 스케일업을 할 때 이게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고 금방 접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힘을 엄청 실어서 약관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컨설팅을 받고 비용을 쓰고 이런다는 게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께 부탁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하다가 뭐 더 필요하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하는 게 맞겠지만 약간 그런 기준을 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셨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약관을 그냥 단순하게 베껴오는 것보다는 조금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이게 엄청 크게 더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아예 기반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잘하자. 예,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한 번만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금씩 수정만 해가면 그쵸. 되는 거니까 덧붙이거나 그래서 바꾸거나. 아예 저는 처음에 할 때 완벽히 해두고 이제 쭉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맞아. 거예요. 맞아요. 모르셔서 뭐 비슷한 못하는 거 분들도 찾아서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맞아. 그러게요. 저도 이걸 아까 그 약관에 들어갈 때 항목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이거 하나씩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 당연한 어떤 그 창업 과정 중에서 당연히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 꼼꼼히 리뷰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세무사님 말씀처럼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모순적으로 변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반에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절충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변리사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많이 돼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창업을 이제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인 설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한테 자문을 얻는다기보다는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다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까 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내 고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어떤 그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고민부터. 네. 왜냐하면 고민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 사업이 아닌데 제가 막 기획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멍을 메워주고 이런 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맡기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통 앱을 예로 든다면 그 뭐 앱의 화면과 기능 같은 걸 하는 앱 기획이 있고 그렇죠. 이 서비스라는 서비스 전략 기획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 서비스 전략 기획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봤냐면은 사업 계획서도 봤는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개발할 때 이게 흐름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회원가입 이거 누르면 그다음 페이지 이거 넘어가고 기능 명세서 뭐 그런 것들 스토리보드. 있잖아요. 스토리보드라고 보통 얘기하던데 그 스토리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그걸 받아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100%는 못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근데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한 50%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받고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들이 조금 서로는 이제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되게.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약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거고요. 스타사차 13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